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처음 만났잖아요. 그때 이제 만나고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해주시고, 지난 시간에 두인 명령어랑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학기의 목표는 두인 명령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어떻게 코딩을 하는 건지, 이제 그것의 코딩에 담긴 수학적 원리에 대해서 볼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콤 중등 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기 로그인 버튼 누르시고 네, 각자의 아이디로 들어오신 다음에 중등 코딩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는 대부분 요 과제에서 모든 것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과제로 항상 들어오시면 되니까 과제가 이렇게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는 B반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조금 참고할 만한 게 있으면 A반 거 보라고 하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B반에서 하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 처음 만약에 못 온 학생들이나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교재 다운받으시고 선생님이 단톡방에다 올려드렸잖아요. 그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시간에 했던 건 환경 설명과 과제 안내였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여기 정말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시 시작할 건데 과제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여기 위에 보시면 과제 게시판이 있어요. 빨간색 보이시죠? 들어오시고 이제 2-1차시 들어오신 다음에 자, 대목 한번 볼까요? 2-1차시 집합명령어 정직구원입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첫 시간이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혹시 유튜브 강의 화질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코딩상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건 화질이 떨어진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보다 유튜브 많이 하실 테니까 화질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 화질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영상 다 보신 다음에 아래 과제들 제출해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환경을 설명해 드리면서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이번 차시에는 뭘 하냐면 집합명령어를 통해서 정직구원을 이제 도입해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직구원이 뭐냐? 정사각기둥, 직사각기둥, 구, 원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거예요. 원기둥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차시에는 이제 교재가 좀 필요한데 선생님이 교재를 2개를 올려놨어요. 이제 하나는 변수와 집합, 그리고 하나는 집합명령어 교재인데 여러분들은 변수와 집합 교재는 읽어보시라고 하는 거고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마스터를 하고 싶다 하시면 보시고 나서 저한테 선생님 저 이것까지 공부 다 했습니다 라고 자랑해 주시면 선생님이 뭐 잘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노력상 뭐 그런 거에 한번 해보도록 할 테고 우리는 여기를 주로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수와 집합을 다운받아서 읽어볼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수와 집합 이렇게 교재를 키면 2차 시인데 왜 사냐? 이거는 선생님이 참고용 교재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교재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변수 있잖아요. 요 변수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시간이 남으면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해봤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시간이 남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터틀크래프트를 마스터하겠다 싶으면 읽어보시고 질문 주시면 선생님이 얼마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5페이지부터 볼 거예요. 여러분들 다운받으셔서 5페이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볼게요. 첫 시간에 우리가 치환도 배웠고 여러가지 두일 SXYZ를 통해서 이렇게 뭐 성벽도 만들어 봤는데 그거는 이제 잠시 뒤로 제쳐두고 컴퓨터에게 우리가 뭔가 하나씩 지난 시간에 선생님 말했다시피 마우스로 하나하나 클릭 해가지고 벽돌을 쌓아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건축물을 만든다고 하면 45살에 완성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수학적으로 어떤 수식을 만족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이제 그것들을 볼 건데 우리가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면 집합을 배우기도 해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집합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통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북중학교 1학년 3반 학생들 집합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집합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이 집합을 하죠? 일단 거북중학교에 다녀야 돼요. 그리고 1학년 3반 집합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2학년이 와서 하면은
살짝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들 오라 그랬지 교사들 오라고 안 했죠. 그리고 집합하라고 해서 이제 모이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지금 어떤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들을 모아서 이제 집합을 할 거고요. 그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부를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면 교과서에 보면은 집합에 대해서 이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은 집합이 되는가 안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요걸 읽어보시면 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밑에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 집합해봐라면 서장훈한테는 뭐 180이 작은 키잖아요. 그러니까 크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엄밀한 그 잣대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집합 명령어를 쓸 때는 조건을 잘 주는데 그 조건을 아무렇게나 뭐 내가 그냥 집에서 필통을 똥이라고 부르는데 똥을 명령어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약속할 수 있는 그 명령어, 논리적인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터틀크래프트를 X축, Y축, Z축 이렇게 해서 집합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해볼 건데 일단 기본적인 골자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집합이라는 요 명령어를 쓸 거예요.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는 조건을 써줄 건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벌써 수식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명령어를 통해서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좀 읽어보시겠어요? 여기 좀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번에 목표를 잡은 거는 수식을 먼저 도입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레고 조각이 네모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기다란 것도 있는데 그러한 레고 조각을 가지고 네모난 거 몇 개 가지고 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별의별 걸 우주선 만들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이번에는 도구를 먼저 주고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제작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수학적인 식을 좀 도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선생님하고는 다시 돌아와서 집합명령어 교재를 다운받겠어요. 자, 집합명령어 교재를 다운받으면 처음에 이렇게 선생님이 명령어를 그림 파일과 함께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읽어보실 건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걸 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자, 이번 시간에 처음으로 배워야 될 거는 정과 원이에요. 정직구원인데 알고리즘이 비슷한 걸 선생님이 먼저 묶어본 거예요. 자, 잘 보겠습니다. 우리 정은 정사각 기둥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집합이라는 명령어를 써주고 반드시 요 괄호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죠? 이 중괄호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정이라고 쓰시고 소괄호에다가 4가지의 조건을 쓰실 거예요. 자, 밑으로 가시면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집합, 중괄호, 정. 이제 정은 정사각 기둥을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4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 앞에 거 2개는 중심의 X좌표와 Y좌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밑바닥 충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밑바닥 충수. 그 다음 거는 확장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확장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볼까요? 요 파란색 보세요. 자, 요 앞에 2개는 뭘 결정한다? 좌표, X좌표, Y좌표. 여기는 뭘 결정한다? 밑바닥 시작. 여기는 반지름 이렇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거예요. 요거를 끌고 보세요. 여러분들 끌어서 왼쪽에 왼쪽 아래 지금 여기 보고 계세요. 왼쪽 아래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절대 실행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수학적으로 뭔가 코딩할 때 반드시 begin xyz를 치기로 했어요. 이렇게 begin xyz를 치기로 했죠. begin xyz. 그 다음에 세미콜론 하면 뭐 하기로 했죠? 요거 세미콜론. 요거는 좌표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좌표를 잘 눈에 들어오게 하려면 아이템 6번이라는 말을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다시 집합 명령어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begin xyz라고 친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은 좌표를 만들어주고 바닥이 좀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수학할 때 쓰는 그 좌표 평면을 만들고 싶으면 아이템 6라고 준다. 그리고 이렇게 쳐져 있어요. 자, 요걸 해볼 건데 여러분들 코딩은요 주어진 결과를 클릭하고서 그냥 보기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나중에 우리가 전문가 영역에서 해석할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다 짜놓은 거 클릭하고 잘 된다 뭐 박수치고 뭐가 일어났다 박수치고 그 안에 구동 원리를 하나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죠? 나는 아무것도 변환을 못하는데 그냥 클릭할 줄 알면 다 하는 건가요? 코딩?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가볼게요. 집합 뭐라고요? 조건이 만족하는 놈들을 다 모으겠다. 자, 그래서 너는 어떤 집합을 모을 건데? 자, 정사각 기둥을 만들 건데 좌표 10,10, x좌표 10, y좌표 10, 바닥 1층부터 시작해서 반지름, 확장의 길이가 2가 되겠다. 1이 아니기 때문에 반지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실행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begin xyz를 누르겠어요. 자, 우리는 도입 명령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실행 명령어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begin xyz 잘 보셔야 돼요. 우와, begin xyz를 딱 눌렀더니 이 첫 번째 좌표 평면에 여기에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좌표 평면이 만들어지고 기둥이 이렇게 쌓였어요. 엄마야. 여러분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큐브 명령어나 마우스 클릭으로 이거 만들려면 난리가 나겠죠? 25개씩 몇 층이야 이게, 그죠? 이게 여러분 begin xyz는 지하, 여러분 뒤에서 볼까요? 지하 마이너스 63층부터 64층까지 이게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지하부터 요 위에까지 쪼르르르 다 해주고 그 다음에 x좌표도 쪼르르 마이너스 63부터 해서 쭉 해주고 해서 200만 개의 큐브를 사라라 컴퓨터가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클릭할 때 200만 개에 대한 모든 좌표들을 계산해서 그게 이 조건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보고 요 조건, 지금 우리가 말한 조건에 들어오면 요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큐브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집합 명령어가 어떻게 작동하는 거라고요? 자, begin xyz는 뭐라고? xyz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플러스까지 각각의 모든 x와 y와 z에 대해서 집합, 자 요걸 만족시키면 모으겠다. 정사각 기둥 모양으로 모을 건데 여기 10,10으로부터 밑바닥은 1층부터 쭈르륵 모으는 거니까 지상 꼭대기까지 모일 테고 10,10으로부터 시작해서 좌우로 2씩 늘어난 거니 8, 9, 10, 11, 12.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요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여기가 10,10이에요. 파란색 보고 계시죠? 10,10으로부터 좌우로 2씩 늘려, 좌우로 2씩 늘려, 상하로 2씩 늘려, 이렇게 해가지고 확장이 2씩 된 놈들을 다 모으겠다는 거니까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각 기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구원의 정을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쭈르륵 모이는 걸 알겠죠? 선생님 그럼 원은 뭐예요? 아, 원도 같은 원리예요. 자, 이 화면 볼까요?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우리? 자, begin xyz를 하는 거는 모든 xyz에 대해서 200만 개의 좌표들에서 내가 계산을 컴퓨터를 통해서 하겠다. 15,15를 중심으로 1층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겠다? 좌우 상하. 그래서 5씩 늘렸으니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수열 같은 거 배우겠는데 여기 가운데 내가 서 있는데 왼쪽으로 5개 늘리고 오른쪽으로 5개 늘리면 얼마 나오겠어요? 여기 5 있고 여기 5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길이가 얼마짜리? 11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이제 2n 플러스 1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5에다가 2배 주고 가운데 하나짜리 반지름이 벌써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변이 11개, 여기가 11개인 정사각형이 만들어져서 기둥이 생길 테고 요 놈은 마이너스 15,15에서 1층부터 시작해서 반지름이 5인 원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다 만들어준 거는 그냥 요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되는 거니까 복사 붙여넣기 안 해도 돼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begin XYZ를 누르면 왼쪽에 이제 실행이 됐어요. 오호, 하나는 원기둥, 하나는 정사각 기둥이 됐어요. 얘 위에서 보면 이렇게 둘 다 아직 위에 대한 제한 조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약간 원 모양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태클을 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터틀크래프트는 정수 좌표계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1.5, 2.3 뭐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기보다 조금 이렇게 투박한 모양이 되는데, 얼마든지 다양한 명령을 통해 원에 대한 모양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을 조작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육적인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레고에서 원을 만들 수 있는데 원을 만들지 않았죠. 걔네들이 바보여서 원을 안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부족한 도구들을 통해서 뭔가를 더 개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얼마든지 원 모양과 근사하게 만들 수 있는 명령어가 있지만 우리는 그게 주제가 아니고 여기에 담긴 수학을 보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참고로 만약에 요거를 좀 조작하고 싶으면 여기 선생님이 적어준 명령어를 끌거다가 여기다 복사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복사하면 되는데 만약에 원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요거를 여기 잠깐 볼까요? 원만 이렇게 하고 요 반지름의 길이가 있죠? 요거를 한 뭐 20쯤으로 늘려보죠. 그러면은 점점 더 정수좌표, 그러니까 우리가 원을 작게 만들면은 정수좌표가 이렇게 꾸글꾸글해지지만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점점점 더 이렇게 스무스해지겠죠. 이렇게 약간 원 모양처럼 되겠죠.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명령을 통해 더 원에 가깝게 만들 수 있지만 일단은 명령어를 오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근데 그래 이제 알았어. 네 말대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노가다를 띄지 않고 수학적인 한 줄로 몇십만 개의 큐브를 한 방에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선생님의 이번 학기 목표인 이게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 우리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거 장난으로 뭐 만들어서 이거 원기둥 하나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에 방정식이 숨어 있어요. 뭐라고요? 이걸 수학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집합 명령어를 쓴 것도 수학에서 사용되는 집합이라는 수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했고 조건을 사용하는 것도 수학적 식을 활용해서 이제 이것들을 나중에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직구원 명령어들을 수학적으로 바꾸는 게 목표인데 어쨌든 정 명령어와 원 명령어를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수십만 개를 만드는 건 알겠는데 단점이 뭐죠? 선생님 요거를 1층부터 하지 말고 5층부터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번 보죠. 일단은 자, 요거를 5층으로 바꿨으니까 여러분들도 5층으로 바꿔서 한번 선생님 따라서 너무 빠르면 실행을 잠시 멈춰가면서 해보세요. 저기 들어오셔서 Shift를 누르면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랬죠?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WASD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신 다음에 Shift를 누르면 내가 바닥에 중력이 작동해요. 아까랑 다르게 밑에 공간이 생겼어요. 밑에 공간이 생겨서 내가 움직일 수 있죠. 이 일이 왜 일어났죠, 여러분? 당연하죠. 여기 보시면 몇 층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5층부터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 선생님 그러면 저 숫자를 키우면 키울수록 위에서부터 쌓을 수 있는 거네? 맞아요. 10이라고 하면 10층부터 되고 뭐 마이너스 15 하면 요 지하 세계부터 쌓여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단점이 뭐죠? 이 자식은 한 번 쌓으면 맨날 저렇게 꼭대기까지 쌓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쌓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수학에서 사용하는 집합 명령어를 들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 명령어에서 공간을 좀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Shift 7번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7번 누르면 이렇게 AND가 나와요. 요걸 2번 하면 수학에서 그리고라는 명령어예요. 알겠죠? AND.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면서 또다시 다른 조건을 만족하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놈들을 이제 모으겠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걸 5층부터 시작하라고 했으나 10층까지만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잘 보셔야 돼요. Z가 층수라 그랬죠. 10층까지만 만들고 싶으니까 10보다 작다. 다시 왼쪽을 보면 원기둥을 먼저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는 여기 5층부터 시작해서 꼭대기까지 만들어지니까 10보다 작은 놈을 만들어면 9층까지 만들어져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10층이다 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등호를 붙입니다. 아니면 선생님 난 등호 싫어 이렇게 하면 11이라고 하면 11보다 작은 정수가 10이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던지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는이 뒤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안 되시면 이렇게 순서를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되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요걸 한 줄을 보고 해석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한데 어쨌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정직구호는 처음이니까 네 요렇게 한 방에 만들어졌어요. 오호 뭔가 UFC 경기장처럼 생겼죠. 여기 위에 올라가서 거북이랑 이제 어떤 사람은 대련을 할 수도 있겠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5층부터 10층까지니까 5, 6, 7, 8, 9, 10 하면 6층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화면을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요걸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가자. 마이너스 15,15라는 좌표에서 5층부터 시작하여 반지름이 20인 원기둥을 만들어라. 대신 다른 조건을 추가해서 10층 이하로만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 그럼 맨날 이렇게 얼음으로만 만들 거야?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요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탁 치는데 여러분 여기에 쓰는 세미콜론은 begin xyz 옆에 있는 세미콜론하고 다른 명령어예요. begin xyz 옆에 있는 세미콜론은 좌표를 만들어라 라는 뜻이고 요거는 아이템을 쓰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번호만 딱 쓰면 되게 아주 좋게 만들어놨어요. 자 예를 들어 4를 쓰면 죽을 사자잖아요. 지옥 불구덩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불 아이템은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렇게 오호 빨간색으로 만들어졌다 하죠. 자 그러면 다시 이쪽 홈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공부하기 싫어도 요 정도는 외우셔야지 이제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외워놓고 선생님한테 이제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그건 진짜 너무한 거야. 시험 보는 사람이 이름 안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갑니다. 집합 모으겠다. 물론 요 위에 begin xyz 안 쓰면 바보. 자 정사각기둥으로 모으겠다. 정사각기둥으로 모으겠다. 자 앞에 두 개는 뭐다? x, y의 좌표다. 이거는 밑바닥 시작 층수다. 요거는 반지름의 길이. 근데 이제 정사각형 반지름이 없으니까 좌우상하로 늘어나는 확장 길이. 이렇게 해주고 엔드 하고 조건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팡 친 다음에 뒤에 아이템 번호를 쓰면은 이게 알고리즘의 형태입니다. 자 실행하기 전에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가자. begin xyz 좌표 만들고 바닥을 6번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모는 종이 보기 좋은 거예요. 자 정을 만들 건데 15,15 xy 좌표에다가 1층부터 시작해서 반지름이 5 그러니까 좌우상하로 5씩 늘어나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렇게 해서 5씩 늘어났으니까 11에 해당하는 거고 1층부터 시작해서 10층보다 적은 거니까 등호가 없으니까 9층까지 9번 아이템을 만들어봐라 이런 뜻이고요. 요 놈은 5층부터 시작해서 10층보다 작은 9층까지 하는 거예요. 요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시작 층수가 다르네요. 여기는 원의 모양 명령어가 다르고 좌표는 겹쳐지지 않게 바꿔놓은 거니까 선생님하고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gin xyz 누르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딱 실행이 되면서 요 4줄 가지고 수만 개의 코드를 한 방에 팡 끝내버렸어요. 자, 또 앞에 거 정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쉬프트 눌러서 내려가 보면 하나는 1층부터 하나는 떠있게, 원기둥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1층부터 하나는 떠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명령어와 원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과제를 먼저 하나 여기서 요거는 구를 배우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정하고 원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여러분들 잠시 교재를 보면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동영상 없이 복습해 보신 다음에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